안녕하세요. 포코피아에 푹 빠진 미나유입니다. 스토리만이라도 빨리 밀어야지 싶어 하루종일 포코피아만 플레이한 끝에 포코피아 스토리 엔딩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포코피아 첫 플레이를 하고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해 포코피아 스토리 엔딩까지 해보면서 느꼈던 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스토리도 빨리 밀고 싶고 꾸미기도 빨리 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느꼈던 이렇게 플레이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던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코피아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신 분들, 포코피아 스토리는 총 5개의 챕터로 바싹바싹 황야의 마을에서 하품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롱스톤을 구하는 퀘스트, 우중충한 해안마을에서 마을을 밝게 하여 이끼만보를 깨우는 퀘스트, 울퉁불퉁한 산지에서 파티를 하는 퀘스트, 반짝반짝 부유섬 마을에서 거대한 빌딩을 건축하는 퀘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싹바싹 황야의 마을에 있는 등대에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는 퀘스트를 하고 나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황야의 마을은 첫 번째로 무조건 클리어하고 가야 하지만 해안마을과 산지마을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은 부유섬 마을을 클리어해야 하는 순서였는데요. 저는 해안마을을 먼저 진행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산지마을을 먼저 클리어하긴 했습니다만 꼭 산지마을을 먼저 클리어해야 해안마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해안마을에서 포켓몬 서식지 위주로만 플레이하고 퀘스트를 신경쓰지 않았더니 스토리 퀘스트가 이어지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냥 그 마을마다의 덩쿠림보와 주요 포켓몬 퀘스트를 꼭 먼저 클리어해야 스토리가 진행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저처럼 괜한 이상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퀘스트를 잘 확인하여 주요 퀘스트가 진행되지 않은 느낌이 들면 덩쿠림보가 시킨 퀘스트를 먼저 클리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마을을 가기 전에 집을 꼭 만들어 메타몬 깃발을 꼭 꽂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각각 마을의 포켓몬 센터도 재건하면서 작은 집이라도 만들어서 깃발을 꽂고 갔었는데요. 이 깃발이 꽂힌 마을에서만 이렇게 마을마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이동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주요 퀘스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재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철 조각만 필요했던 게 이제 철 주개가 필요해지고 불 포켓몬에게 부탁해서 벽돌도 많이 만들어야 하며 쓰레기를 포켓몬에게 줘서 재료를 만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포켓몬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능력에 맞춰 포켓몬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포코피아 노동, 저만 하는 것이 아닌 포켓몬을 부릴 수 있는 거죠. 저만 포켓몬에게서 흐물흐물 점토를 주면 벽돌로 만들어주고 용광로에 아이템을 넣어 불러내면 각 광석에 해당하는 주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모래나 화산재를 넣으면 유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이 특기인 친구들에게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주면 철로 가공해주며 종이 쓰레기를 주면 종이로 가공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막판에 목재가 엄청 모자라더라고요. 작은 통나무는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목재는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재는 이런 작은 나무 조각처럼 생긴 걸 주었을 때만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죽고 나니 다시 생성이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상 능력을 가진 포켓몬에게 작은 통나무를 건네주면 목재로 가공해줍니다. 심지어 1대5 비율로 말이죠. 연금술사 수준 아니냐고요. 정말 목재 주우려고 오만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빨리 찾아볼 걸 싶었던 정보 중 하나였네요. 역시 사람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고 포켓몬이 없으면 트레이너가 노가다를 띱니다. 이렇게 각자의 능력이 있는 포켓몬들이 각각 마을에 꼭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마다 일을 시킬 수 있는 포켓몬들에게 일을 쥐어주고 저는 다른 마을에서 스토리를 밀며 재료가 필요하면 일을 시킨 마을을 가서 재료를 가져오고 다시 일을 시키고를 반복하며 빠르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돈도 안 주고 일 시키는 악덕 사장인 거죠. 인간 트레이너들이 보고 싶다면 빨리빨리 일해라! 그리고 금광석이 모자랄 경우도 있었는데요. 황야의 마을에서 흔들풍선을 만나 꿈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꿈섬은 모동숲으로 따지면 마일섬 같은 느낌으로 재료를 마음껏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루에 한 섬만 갈 수 있고 섬과 원래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황야의 마을에서 EV 인형, 해안 마을에서 피카츄 인형, 산지 마을에서 윈디 인형, 부유섬 마을에서 망나뇽이 인형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금광석이 모자랐다고 했잖아요. 산지 마을에서 금광석이 많이 채굴되었으니 산지마을에서 발견한 윈디 인형을 통해 꿈섬을 가면 많은 금광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무한으로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재료 파밍을 열심히 해서 스토리를 클리어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막혔던 것 중 하나가 이 입단 테스트였습니다.
스토리의 맨 마지막인 2탄 테스트 통과 중에 세탁기와 냉장고, 게임보이를 얻어야 하는 테스트가 생기는데요. 산지마을에서 환경 레벨 5레벨로 올리면 냉장고를 주고, 해안마을에서 환경 레벨 5레벨로 올리면 세탁기를 주고, 부유섬 마을에서 환경 레벨 5레벨로 올려야 게임보이를 주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폭죽까지 얻어오라고 하는데, 이 폭죽은 황야의 마을에서 환경 레벨 5레벨을 만들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환경 레벨 올리기였는데요. 환경 레벨은 아무리 이 맵을 이쁘게 꾸민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포켓몬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 살고 있는 곳이 가장 불만인 포켓몬들부터 차근차근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만족도를 물어가면 장난감을 원하는 친구들은 장난감 관련 아이템, 장식을 원하는 친구들은 장식 관련 아이템, 그리고 음식을 원하는 친구들은 접시에 음식을 가져다 주며 올렸습니다. 음식에서 단맛, 신맛 등등을 원하는 친구들은 단맛과 신맛의 음식은 찾기 쉽지 않아 넘어가면서 다른 친구들을 올려주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5레벨을 올릴 수 있었으니 하기 쉬운 것만 찾아서 차근차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도저히 환경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서식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포켓몬들이 나오게 하고 그 친구들의 주거 만족도를 올려주면 금방 채우게 되니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특히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집을 건축하여 안에 살게 하면 바로 만족하게 되니 참고해주시고요. 만족도가 많이 좋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집안에 다 살게 하면 금방 차긴 하더라고요. 집을 건축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타임슬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저장 후 종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타이틀 메뉴로 돌아간 다음 설정, 본체, 날짜와 시간, 인터넷으로 시간 맞추기를 끄고 현재 날짜와 시간에서 원하는 시간대로 맞춘 뒤 게임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 타임슬립도 활용하며 노동해주면 더 빠르게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몽의 능력이 천 마을에서는 물을 뿌리는 물대포와 풀숲을 만들 수 있는 나뭇잎, 땅을 부술 수 있는 바위 깨기, 나무를 정리하거나 풀을 정리할 수 있는 풀베기,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땅을 일구는 일구기 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요. 나중에 산지마을에서 이동이 엄청 빠르게 부술 수 있는 구르기 스킬을 배울 수 있었고, 해안마을에서 사물로 변신할 수 있는 흉내내기 스킬을 배울 수 있으며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스킬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유섬 마을에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활공 스킬을 얻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부유섬에 있는 갸라도스에게서 폭포 오르기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마을에서 폭포를 만들 수 있는 물 머금기 스킬도 배울 수 있는데, 제가 포코피아 첫 플레이 후기 때 물대포로 온 땅을 잔디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물 머금기 스킬을 배우면 더 빠르게 땅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으니 초장부터 잔디 색상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토리 먼저 밀고 스킬을 다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괜한 생고생하지 마시고요. 이 물 머금기 스킬을 배우려면 늪지대에 서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포켓몬에게 배워야 했었는데, 저는 늪지대를 찾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소로 가서 쉽게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대박인 스킬은 스토리 엔딩을 다 본 후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자부유라는 스킬인데요. 엔딩을 본 후 코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코일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 서식지 아이템들은 부유섬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만 스킬이 사기입니다. 하늘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떠다닐 수 있으며 떠다니면서 블록을 부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창조주 모드 활성화 정도였습니다. 딱 받자마자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이 마을을 내 입맛대로 꾸며보라는 거구나. 이제 시작인 느낌이 든 거죠. 근데 또 막상 이제 꾸미기 시작하려니 레시피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레시피를 많이 모으는 법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포켓몬볼은 보인다면 멀리 있더라도 무조건 가서 주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에 나오는 이 반짝거리는 곳에서 저는 레시피를 정말 많이 얻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오는 것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꼭 주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마다 바뀌는 숍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건은 꼭 사세요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레시피는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구는 일회성이라 한 번 쓰면 그만이지만 레시피는 재료만 있다면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레시피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아서 다시
레시피 모으는 노동부터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레시피도 함께 모으면 스토리를 끝까지 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엔딩을 봐야 정말 제대로 섬을 꾸밀 수 있는 스킬들이 나오니 처음부터 꾸미면서 스토리를 천천히 밀지 마시고 스토리를 먼저 미시고 난 다음 스킬을 모두 배워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반응 좋으면 포코피아의 다양한 숨은 공략들 찾아올 테니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